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욱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대선으로 인해서 휴장이 한번 있었었죠. 그 이후로 금일은 조금 보시게 되면은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도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들만 조금 매도세로 전환이 된 시장으로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3거래일 동안 저희가 조정을 당하고 나서 금일이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이 그렇게 조금 큰 모습은 또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우선 이 러시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우선 조금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이고 현재 생각보다 조금 장기화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꾸준하게 러시아를 압박을 많이를 했었고, 수출 규제라든지 원유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WTIU나 그리고 브렌트유 같이 그런 국제 유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거의 니켈 가격이 9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까지 나와주면서 굉장히 이 원자재 가격에 관한 그런 부담감들도 기업사들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그런 장세였는데, 현재로서는 우선은 이 FOMC에서 파월이 이번에 25DP, 그러니까 0.25DP를 올린다고 한번 그런 분위기를 잡은 상태였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유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3월 셋째 주에 있을 이 FOMC에서 50DP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100DP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추측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호재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전에 우리가 전쟁 리스크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앞전에 뭐 9.11 테러라든지 그리고 걸프전 이 정도의 사례를 한번 들여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장기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전 사례들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지금 꾸준하게 장기화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또 한번 우크라이나 쪽에 원전 관련해서도 한번 위협을 한번 했었죠. 원전 위협까지 했다는 것은 핵을 쏘기 전까지 러시아가 지금 위협을 한 겁니다. 즉 결국에는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쏘기 전까지 지금 위협을 했다는 것은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낸 상태였고, 결국에는 핵을 쏜다는 것은 지금 뭐 현 상황에서 정말 핵을 쏜다 그러면 진짜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때는 뭐 주식을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핵을 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우선은 철회를 한다고 서명을 한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대선도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것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금일 조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직도 이 원자재 가격들은 많이 떨어진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가 매수를 넣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추세를 잡아주려는 모습이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의 악재에 관해서 조금씩 걷어지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포트에 한해서 조금씩 또 개인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이 뉴스 플로우에 흔들리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것에 집중하면서 되도록 쉽고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금리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 제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 리스크가 전부 다 벗어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면서 조금은 걷어졌으니까 그에 관련한 내가 지금도 뭐 전쟁 테마주를 가지고 있던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섹터 군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뭐 보시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던 게 원자재 관련주였죠.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주, 그리고 뭐 천연가스, 그리고 전쟁 테마주였죠. 그리고 뭐 곡물, 사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었는데 이 외에는 거의 다른 섹터군들은 굉장히 전쟁에 좀 피해를 많이 보면서 좀 많이 눌러주는 좀 무의미한 매도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을 추천해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조금 좋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섹터군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섹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건설 관련해서 조금 좋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앞으로 조금 전망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앞전 이 곡물이나 사료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충분하게 가져갈 만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자재 가격도 물론 괜찮지만 이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는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고도화에 따른 현상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 그로 인해서 뭐 유가를 관련해서 수출을 제재를 미국에서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펌핑을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단기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많은 부근에서 지금 급락한 13%대로 떨어졌다고 오늘 좀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이 부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전쟁 테마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마주는 테마주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 성격 자체가 테마로 실리지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전쟁 테마주는 조금 저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국방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현재 국방 예산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차라리 내가 볼 거라면은 전쟁 테마에 관련된 100% 종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비주들 있죠. 전쟁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차라리 보시는 게 또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해서는 오히려 곡물 사료보다는 저는 좀 식음료 관련주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음료라는 것은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면 값을 100원을 올리든 그리고 기호식품, 우리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올려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향후 뭐 며칠 지나도 우리가 안 먹을 음식들이 아니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도 100원을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그 가격에 우리가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음료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현상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소주 가격도 뭐 거의 술집 같은 데 가게 되면은 4,5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뭐 많이 받는 데는 5,000원도 받는 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죠. 반대로 기호식품이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뭐 2,000원 하던 시절, 그 밑에 하던 시절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4,500원을 인상을 한다 할 때도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안 핀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고 결국엔 지금 보게 되면 이 4,500원이라는 가격이 당연시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이 오히려 올라가면은 다운되는 현상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라면 같은 경우는 100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업체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업적인 부분에서 마진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업적인 부분에서 매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음료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 형성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 식음료 쪽을 조금 보시면 어떨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건설 관련이랑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 건설 관련해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는지 왜냐면은 이거 부분을 좀 지우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설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 깊게 봐라. 왜냐? 건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 2차 전지도 있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공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도 당연히 안 되고 판관비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이제 윤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윤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서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서로 정책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엇갈린 공약들은 많이 없었지만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서로 강하게 많이 공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빨리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가에서 잡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설 중에서도 뭐 대형주들도 있고 중소형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해서는 민간 업체 관련해서 공약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민간 업체 관련해서 공약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민간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건설 업종들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두어부가 모두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대선 이후에 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이 가능성이 높을지가 관건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 주택시장 주택공급 관점에서는 우려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이 지금
굉장히 다시 활발해질 수가 있고 건설 쪽 관련해서 다시 업황 사이클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하게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잡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이 반도체도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 품귀 현상,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품귀 현상이 이어졌었죠. 그로 인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들이 굉장히 피해도 많이 봤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제가 왜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가 지금 물음표로 남긴 이유는 뭐냐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벗어진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금리 상승에 의한 이 밸류에이션도 멀티플 하락은 최근 조정으로 이미 대부분 반영이 또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기는 다소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가에서 충분하게 담을 만한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 미비하게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작년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세로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가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매매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당연히 단순 리스크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슈가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반도체 원재료 수급 우려가 가능하면서 생산 업체들이 이미 재고를 상당량 확보를 한 상태일 겁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재고 확충이 현재 가능한 상태이고요. 다만 이 전쟁 발발에 따른 매크로 불안과, 그리고 러시아 향의 반도체, 그리고 IT 세트, 수출 제재가 IT 수요의 소폭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면적인 제재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단기전으로 이 이슈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전부 다 벗어진다면은 기술주가 먼저 급상승을 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컨센서스 자체는 현재도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 제재가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으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감도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도 압박감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주가가 눌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노출된 뉴스로만이 한정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온 뉴스로만이 끝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최근 반도체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해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시는 게
낮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건설 관련주랑 반도체 관련해서 이 두 섹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플러스로 2차 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응급제, 양극재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7조 원인가요? 7억 원인가요? 관련해서 뭐 임원들을 전부 다 바꾼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는 뭐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름으로써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주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힘을 많이 못 쓰고 많이 빠진 모습인데, 어차피 이 원자재 가격도 계속 급등 랠리가 이어질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또 조정 단계도 또 거쳐지고, 국제 유가도 지금 조정이 나온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오히려 조정을 주고 눌러준다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파는 구간이 아닌 저가 매수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 차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일 영상은 제가 종목 추천이 아닌 이 섹터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지금 뭐 약 7개월 가량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조정을 편치 못하고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하루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전쟁 리스크가 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이 반대로 풀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즉 증시 자체의 밸류는 굉장히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악재, 이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어도 오히려 다른 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방어적인 선방을 하는 느낌이 다소 크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충분하게 거의 다 끝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